82세로 세상을 떠난 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식들아, 미안하다. 너희와 함께 산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다. 혼자 살 걸 그랬다. 이 말을 듣고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죠.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데 왜 불행했을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중 80%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말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거든요. 혼자 살면 외롭다.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가족이 많아야 든든하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 집으로 들어갔어요. 효도받으며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 눈치부터 봐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도 잔소리를 들었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손주들에게 양보해야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통화료가 아까워 참아야만 했죠. 냉장고를 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더 힘들었어요. 입맛에 안 맞아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요청하지 못했어요. 밤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편했다고 합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손님처럼 살아가야 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거죠.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자식과 동거하는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2배 높아요.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도 3배나 높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족과 함께 사는데 더 불행하다는 사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선택권이 없으면 그것은 감옥과 같아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법이죠.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 더 외롭고 쓸쓸한 법이에요. 혼자 있어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리 외롭지 않습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매일 30분 이상 꼭 걸으세요. 아침 산책이 가장 좋고요. 아침 햇빛을 쐬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해 줍니다. 공원을 천천히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 돼요. 빠르게 걸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쭉 뻗고 다리를 펴는 간단한 동작도 아주 좋아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죠. 몸을 움직이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도 유지되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작은 걸음이 큰 건강을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3번째 방법입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와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만 소중한 관계를 쌓으세요. 복지관에 가서 서예를 배우거나 노래 교실에 다녀보는 건 어때요?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충분해요.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다른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따뜻한 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주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이에요. 100명과 얕은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하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차 한 잔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의 세계는 전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버팀목이 됩니다. 4번째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린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가 활발해지고 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어 머리가 맑아집니다. 서예를 배우거나 악기를 한 가지 익히거나 새로운 외국어에 도전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된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는 법,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 은행 앱으로 간단한 계좌 이체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 모두가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실제로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너무 늦은 때예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답니다. 야,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라는 그 순간의 자신감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루하루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당신의 노후를 풍요롭게 채워줄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의존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것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사는 지혜를 키우세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보다는 편안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해요. 그 대신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가끔은 작은 여행을 떠나는 데 사용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 먹는 것, 1년에 한 번 힐링되는 온천 여행을 가는 것, 그런 작은 사치가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유를 사는 행위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경제적 독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혼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나의 건강입니다. 정기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65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꼭 받을 수 있어요.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괜찮겠지 하고 참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작은 병이라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처방받은 약은 꼭 제때 챙겨 드세요. 요일별로 약을 정리해두는 약통을 사용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면 깜빡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은 특히 신경 써야 해요. 혼자 지내면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죠. 라면이나 빵 한 조각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요. 하지만 영양이 부족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 드세요. 밥, 국,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귀찮다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나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당신의 건강은 오직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건강해야만 혼자서도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7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즐거움을 만드세요. 행복은 커다란 사건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당신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보는 것, 옛날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것, 사랑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모두 훌륭한 즐거움이에요. 화분을 키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싹이 트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은 하루의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기뻤던 순간, 아니면 조금 서운했던 감정까지 적어보세요. 글을 쓰며 마음이 정리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작고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즐거움의 비결입니다. 이번 달에는 책 한 권을 읽자, 다음 달까지 공원 산책을 20번 가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달력에 체크해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일상을 빛내줄 작은 즐거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8번째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갑자기 아플 때일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준비하면 그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자식, 친한 친구, 이웃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냉장고, 문이나 전화기 옆에 두세요.
119나 지역 응급실 번호도 함께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응급 호출 서비스가 있어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찰 수 있는 버튼형 기기를 사용하면 위급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에도 낙상 감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웃과의 소소한 안부 확인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특정 시간에 커튼을 열거나 저녁에 불을 켜는 등 일상의 리듬을 공유하세요. 화분에 물을 주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이웃이 당신의 패턴을 알게 되면 평소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복지관에서는 안부 확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가 와서 안부를 확인해주고 통화가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줍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함은 준비 부족에서 오는 법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 안전하고 안심하는 노후를 만드세요. 9번째 방법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길하거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고마웠던 점, 미안했던 점,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솔하게 적어보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디에 뿌려졌으면 하는지 적어두면 유족들이 후회나 갈등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은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보세요.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해보는 것, 오래전에 서운했던 일을 풀고 용서하는 것, 가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곳에 여행을 가는 것,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롭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오지 않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종적인이자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도록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